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강에 있는 보에 대해서 정부가 해체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세종보는 전면 해체를, 공주보는 다리 부분만 남기고 부분 해체를, 백제보는 상시 개방을 결정했는데요. 이에 대한 일부 지역의 반발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오늘은 금강 세계보 철거 문제에 대해서 토론해 보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충남도당 김용필 대변인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대전 충남 녹색연합 박은영 사무처장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대전대 경영행정대학원 김동섭 교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환경운동가 김종술 시민기자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우선 준비된 영상 보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의 구조물 해체 시 비용보다 수질 생태 개선, 유지관리 비용의 절감 등 편익이 매우 크므로 보를 해체하는 것이 합리적인 처리 방안임을 제시합니다. 보 해체 시 작년 같은 가뭄을 어떻게 농사를 짓겠는가? 환경의 문제를 넘어선 농민의 생존권의 문제이다. 공주보 다리를 유지하는 방안을 제시해 주셔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항구적인 농업용수 확보 대책이 확실하게 세워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금강에 있는 세계보 문제에 대해서 전면 해체와 부분 해체 그리고 상시 개방으로 가닥이 잡혔는데요. 이에 대한 반발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나와주신 네 분의 의견부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 차장님, 지금 환경단체에서는 환영하는 입장이지요? 네, 환영도 하지만 일부 아쉬운 부분도 좀 있습니다. 네. 4대강 보가 만들어진 이후로 사실 강 생태계가 많이 망가져 있었고요. 녹조나 큰빛 이끼벌레 이런 것들은 국민 여러분께서도 다 알고 있는 오염된 사실들입니다. 저희는 그렇기 때문에 강 생태계 복원을 위해서는 보를 철거해야 된다고 계속 주장해 왔고 네. 환경부에서도 이번에 보를 개방하면서 그런 부분에 같은 결론을 내린 것 같습니다. 다만 좀 아쉬운 점은 백제보 같은 경우는 이제 모니터링 기간이 너무 짧다는 이유로 상시 개방으로 결론이 났는데요. 저희는 지역 주민의 의견과 추가 모니터링을 통해서 이 또한 철거해야 된다고 보는 입장이고요. 좀 중요한 부분은 이번에 환경부가 환경만 보고 이런 결정을 내린 게 아니라 보의 안전성이라든지 이수 치수 문제, 경제성까지 포함했다는 점이고요. 4대강 사업이 사실은 좀 졸속으로 진행된 부분이 있고 대한민국 사상 유례 없이 강을 유린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점에 대한 청산이 시작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백제보 철거가 좀 미뤄지게 된 부분은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은 네, 그렇습니다. 환영하는 입장이시고 네. 농민들의 반발이 상당히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제보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뭐 조금 다행이다 아직까지는 뭐 생각이 있지만 공주보 같은 경우는 격앙된 상태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네, 환경부에서 보를 철거하는 이 문제에 관해서 저는 환경부가 2012년도에 그 보고서에 의하면은 그 환경을 지키는 데 있어서 그 보로 인한 것이 문제가 없다 이런 발표를 하였고 그 환경 보고서에 그게 문화일보 27일자 신문에 이제 보도 나온 내용입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정부가 바뀐 뒤에는 녹조라든지 물 수질 상태가 바로 이 보호로 인해서 발생된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어떤 그 정권에 따라서 환경부가 입맞춤을 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지역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람들이 그 반대하는 이유가 농사를 지을 수가 이제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그 보라고 하는 그 자체를 통해서 그 물이 고여 있을 때 그 물을 통해서 가뭄 예방 또 홍수 조절 그 순 기능이 있습니다. 물론 역 기능도 있지만은 그 순 기능이 있는데 그 어떠한 그 건물이 하나 만들어졌을 때 외국의 사례를 보면은 시간을 좀 점차적으로 두고 수질에 무엇이 문제가 있는지 점차적으로 그 연구를 하고 모니터링을 하면서 해야 되는데 지금 농민들이 반발을 하는 이유는 지난해 그 11월 30일 같은 민관 협의회에도
민간 의원들이 한 명밖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1차 민관협의회. 그리고 1월 24일 날은 2차 민관협의회가 열렸는데 불과 5명밖에 안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농민들이 반발을 하니까 이제 반수를 맞췄다는 거죠. 그래서 26일 날 같은 경우는 이제 농민들이 그 회의에 그러면 처음부터 농민들의 의견을 들었어야지 전혀 듣지 않고 실시하는 이 부분에 관해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정부가 이렇게 급박하게 실시되고 하는 부분은 충분한 그 여론이나 모든 것을 반영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보 주변의 농민들의 의견을 충분하게 반영하지 못했다라는 네. 생각이신 것 같고, 김종술 선생님께서는 예. 금강요정이라는 별명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만큼 금강에 대해서 이제 오랫동안 생태계 연구를 하셨고 예. 또 4대강 뭐 폐해 이런 문제도 연구를 하신 거로 알고 있는데 이번 결정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결정 환영합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16개 보호가 다 사라져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결국 이명박 정부에서 4대강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건 잘못됐던 사업입니다. 당시 반대 여론이 7, 80%였거든요. 그 여론 상황에서도 국가는 밀어붙였던 거고 그 너무 빠르게 전 세계적으로 2년 만에 공사를 끝낸 사례가 거의 없는데 2년 만에 특히 이번 4대강 사업 같은 경우는 외국에서도 전혀 사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강의 상류가 아닌 중하류에 이렇게 설치한 거거든요. 중하류 지점은 늘 오염물이 들어오는 거고 그 오염물이 들어와서 잘못하면 크게 망가질 수 있다는 건 정부 다 알고 있었던 부분인데 이런 수순을 계속 밟아왔던 거고 너무 빠른 공사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드러났던 거고 그래서 이번 결정 뭐 공주보 아까 논란이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했는데 공주보 같은 경우는 너무 가짜 뉴스가 판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주장하는 부분 일부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농업용수 부족하다, 지하수 부족하다, 뭐 유네스코 세계 경관에 강물이 부족해서 물이 안 된다 이런 부분들 뭐 금강에서 지금 제일 큰 문제를 주장하고 계신 분들이 공주시 우성면 분들입니다. 그분들은 강물을 쓸 수 없습니다. 4대강 사업 이후에도 지금도 마찬가지고 양수장이 없습니다. 양수장이 있어야 물을 쓰는데 바가지로 퍼다 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분들이 공주보 반대를 외치고 있는데 그분들은 공주보 아래쪽에 농사를 짓는 분들입니다. 그러면 공주보가 아닌 백제보 개방 반대를 외쳐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가짜 뉴스가 판치고 있다라고 하시는데 예. 일단 뭐 그 부분은 저희가 토론하면서 예. 저희가 또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생태계 회복과 농업용수 확보 이 문제가 서로 이렇게 대립하게 된다는 게 참 안타까운 생각도 들고 있는데요. 어찌 보면은 4대강 저희가 사업 처음 시작할 때도 굉장히 논란이 컸었는데 다시 한번 논란이 재현되는 것 같아서 더욱 안타까운 생각도 듭니다. 김동석 교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예로부터 치산치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대규모 토목 사업을 할 때는 그에 따르는 모든 여파를 충분히 판단을 하고 그리고 그 영향까지 면밀하게 검토하고 해야 될 텐데 지난번 4대강 사업에 대한 추진은 너무 최소한 졸속 추진되다 보니까 지금과 같은 악영향이 끼쳤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환경부에서 제시한 내용들 보면은 일단은 부분 개방도 하고 완전 개방, 그다음에 일정 부분 이렇게 향후에 정리하겠다 그런 제시를 했는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물이라고 하는 거는 높은 데에서 낮은 데로 흐르는 것이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물길을 인위적으로 어떤 시설물에 의해서 자의적으로 인간에 의해서 물길을 잡으면은 나중에 큰 물이 홍수가 났을 때는 그 뚝은 다시 또 터지게 돼 있습니다. 어릴 때 저희들이 물놀이 하다 보면은 만들어 놓고 모래톱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큰 물이 오면은 그 뚝이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항상 무너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길은 그대로 흐름대로 잘 잡아서 자연적으로 흐르게 만들어야 되고 또 자연적으로 웅덩이가 생기고 그런 형태로 만들어야 나중에 모래톱이라든가 이렇게 섭생들이 잘 될 텐데 지금 4대강에서의 보호는 인위적인 시설물을 설치해서 사람들한테 이롭게 하겠다는 취지로 했습니다만은 결국은 그 인위적인 것이 자연을 파괴하고 그것이 결국 사람들한테 악영향을 끼치는 그런 사태를 초래했기 때문에 이번 환경부 결정은 감정적으로 대하고 감성적으로 대하지 말고 좀 더 이성적으로 정책적 판단을 가지고 잘 접근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근데 가장 크게 의문이 드는 부분이요. 과연 이 큰 돈을 들여 설치한 이 보가
이 보를 해체할 정도로 이 보가 생태계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느냐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보를 이렇게 철거한 이후에 이 생태계 환경이 과연 그전처럼 돌아올 수 있느냐 이런 부분도 좀 의문이 드는데 먼저 김 선생님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사진 한 장을 준비했습니다. 원래 제가 서울에 살다가 이쪽에 내려올 때 제가 처음 봤던 곳이 이 사진입니다. 여기가 지금 공주보 상류에 있는 고만하루라는 곳입니다. 4대강 사업 이후에 이 장소가 어떻게 바뀌었느냐?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명박근혜 정권 내내 이 강물을 2급수라고 했습니다. 2008년까지 이 물을 공주 시민들 식수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랬는데 이 물이 썩었다라고 해서 이곳에 4대강 사업을 했던 거고 흐르는 물 자체를 막아서 수질을 살리겠다라고 했던 것 자체가 저는 허무맹랑한 사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10년 넘게 강을 다니고 취재를 하면서 전문가들을 만날 때마다 던졌던 질문은 딱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우리나라 외에더라도 외국 사례라도 흐르는 물을 막아서 수질이 살려진 애가 있느냐? 네. 없습니다. 그건 현존하는 기술로 없는 거고, 그건 감히 어떻게 보면 제가 보기에는 뭐 사이비 교주들이나 하는 얘기죠. 그걸 이명박 정부가 했던 거고, 권력과 돈의 눈먼 정치인, 학자, 언론들이 국민의 눈과 귀를 가려서 이 지경까지 왔던 겁니다. 제가 이 강물에 손을 담그면은 바로 피부병이 걸립니다. 저만 걸린 게 아니고, 제가 금강을 찾는 사람들한테 일부러 강에 들어가 보게 합니다. 2013년도부터 계속 들어가게 하는데 들어가서 5분, 10분 안에 병 걸렸던 사람들이 수두룩하게 많습니다. 신부님들 또 강을 왔을 때 한번 들어가 보시라, 만져보시라 했을 때 바로 피부병이 걸릴 정도 이 물을 2급수라고 했던 거고 이렇게 조작을 해왔던 겁니다. 그러면 아무리 많은 물을 가지고 있어도 그 물이 많으면 어디에 쓸 수 없는 거죠. 결국 그 썩은 물이 있다는 것은 관리하고 그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비용만 천문학적으로 계속 들어갈 뿐입니다. 그럴 것 같으면 해체해야 된다라는 그렇죠. 얘기신 것 예. 같고. 사회자님, 예. 지금 우리 김 기자님이 보여주신 것이 지금 그 녹조 예, 맞습니다. 녹조지 않습니까? 예. 근데 녹조가 이명박 대통령이 4대강을 만든 뒤부터 녹조라는 것이 등장했느냐 이건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네. 녹조라고 하는 그 자체가 그 이화여대 박석순 교수의 말을 좀 빌리자면은 그 4대강 보호 때문에 녹조가 생겼다라고 하면 이건 사기극이다. 이런 이야기를 그분은 직접 그 다른 인터뷰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보라고 하는 자체가 우리나라가 그 약 한 1238mm 정도 연간 강수량인데요. 네. 이게 홍수철 여름철에만 이게 비가 집중돼서 내립니다. 그리고 그때는 그 일시적으로 장맛비 내릴 때는 아무것도 없어요. 네. 녹조가. 그러나 그 뒤에 이제 뜨거운 태양빛이 올라왔을 때 약 25도 이상 수질이 되고 그리고 각종 오염물질이 쌓일 때 되는 거예요. 보를 통해서 물이 이렇게 갇혀져 있을 때 녹조가 심화되냐. 제가 볼 때는 수질 관리적인 측면을 과연 해왔느냐.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팔당댐이라든지 대청댐이라든지 이런 데는 지금 뭐 전에 녹조가 없었습니까? 이 관리적인 차원, 지금까지 물을 가둬뒀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녹조였어요. 네. 그런데 지금 보여주신 거 보면은 그 꼭 4대강 보 때문에 저렇게 녹조가 심화됐다고 하는 것은 수질적인 관리를 전혀 안 했다. 예? 그 보에 대한 관리. 네. 그래서 이런 이 관리적인 측면, 과연 철거를 하면은 그럼 녹조가 완전히 없어지느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네.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원래 이명박 대통령이 4대강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 백록담의 물은 수백 년간 갇혀 있어도 녹조가 생기지 않는다라고 했죠. 녹조가 생기기 위해서는 4가지의 원인 물질이 있어야 됩니다. 일단 오염원이 있어야 되고요. 물의 체류 시간이 길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수온, 물의 수온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햇빛이 있어야 됩니다. 이 4가지가 맞아야만이 이 녹조가 발생하는데 이 4가지 중에 가장 중요하게 치는 게 물의 체류 시간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많은 오염원이 들어와도 물의 체류 시간이 짧아서 빨리 흘러가게 되면 녹조가 피지 못합니다. 필 시간이 없는 거죠. 4대강 사업 전에 일부 녹조가 있었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하지만 일부 웅덩이지고 갈수기에 후미진 구간에 조금씩 있었던 거죠. 지금처럼 강 전역을 다 덮을 정도의 녹조는 4대강 사업 이후에 발생했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단순하게 녹조라고 하는데요. 녹조 아닙니다.
정확하게 명칭을 하면 남조류입니다. 남조류. 남조류가 어떤 물질이냐? 마이크로시스틴이라는 독성 물질입니다. 그래서 민물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육지에서 이 남조류가 발생하는데요. 이 물은 브라질 같은 경우는 병원에서 이 물을 채소하면서 한 50명 이상이 사망한 사례도 있습니다. 특히 미국에 있는 오하이주가 있습니다. 오하이주는 2014년도에도 2016년도에도 치수를 중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이 오하이주 주 시민들이 먹는 물에 남조류 수치가 높아지면서 세계보건기구 먹는 물 기준 서너 배를 초과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2015년도에 우리 당시 이명박근혜 정권이니까 이 정부 분석을 사실상 믿지 못해서 일본의 세계적인 조류학자를 초청해 온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하천학회, 수질을 전문적으로 하는 하천학회 학자들을 모셔다가 조사를 했었는데 낙동강 먹는 물 기준 360배 초과, 영산강 240배 초과, 금강 320배 초과로 나왔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처럼 정치인들이 아무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수자원공사, 물을 관리하는 수자원공사가 했던 얘기는 우리나라 기술이 워낙 뛰어나서 이 남조류 수치 99% 정제가 가능하다. 그래서 이 수돗물로 먹어도 상관이 없다라고 했던 거죠. 그렇게 따진다라고 하면 시궁창물도 정제하면 식수로 가능하다라는 그런 논리라는 거죠. 근데 저도 의문이 좀 드는 부분이요. 예. 과연 그러면은 올 여름에 예. 또 다가올 내년 여름에 예를 들어서 가뭄이 좀 심해질수록 녹조류가 좀 더 활성화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제가 예, 경험상 맞습니다. 보니까 또 녹조가 만약에 창궐하거나 번창했을 때 예. 그럴 경우에는 환경운동가들이 그동안 얘기했던 부분들이 좀 퇴색될 우려가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건 어떻게 작년에 생각하세요? 검증이 다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작년에 공주보, 세종보가 1년 정도 부분 개방을 했습니다. 수문을 눕히고 개방을 한 상태에서 공주, 세종은 녹조가 피지 않았습니다. 전혀. 물론 물 원수 안에는 그 물질들이 오염물질들이 남아 있었지만 녹조는 피지 않았습니다. 단 아래쪽에 갇혀 있던 백제보는 강 상류 하류까지 공주서부터 부여까지 부여에서부터 하구투까지 녹조로 딱 덮었습니다. 이거는 여러 자료를 통해서 볼 수 있는 사실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시죠? 이 녹조는 좀 전에 우리 김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 예로부터 다 있었어요. 예. 예,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린 대로 물은 높은 곳에서 아래로 흐르잖아요. 예. 흐르면서 웅덩이도 있고 나름대로 고여 있습니다. 그 부분은 녹조가 생겼었고 그리고 쭉 다시 또 이제 흘러가면서 그게 또 이제 다 정화가 되고 자체 정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자정력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가 우려하는 이 4대강 보에 대한 부분들은 그거를 인위적으로 막았다는 데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 인위적으로 막은 거에 대한 아까 김용필 전 의원께서 말씀하신 관리에서의 허점이 있지 않느냐 그 말씀이 있었습니다. 근데 당연히 보를 만들었으면 관리를 잘 해야겠죠. 그러나 이 보를 만들기 전부터 충분히 그런 환경 영향이라든가 물의 흐름, 유속, 그다음 형태 그런 것들을 충분히 감안을 한 다음에 또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보를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만들었으면 괜찮은데 졸속 추진하고 갑자기 하고 공기가 짧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무분별하게 보를 만들었던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관리가 잘 안 되고 거기에 고여 있는 물들이 흔히 말하는 썩었죠. 남조류 썩은 겁니다, 사실은. 썩은 거였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이 보호들이 환경부에서 제시한 그런 안대로 잘 정리가 된다 하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김용필 대변인님, 상시 개방하나 보호를 해체하나 만약에 효과가 차이가 크게 없다면은 굳이 해체할 필요가 있나요? 또 어떻습니까? 보시기에는. 지금 우리 김 기자님 말씀을 들으면서 과연 저렇게 막 손을 넣으면 피부병이 생기고 할 정도의 그 상황을 그 보호 주변에 공주보 주변에 살고 있는 농민들은 그런 것을 판단을 못하는 분이냐고요. 절대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 하천에 지금 가보면 건천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아까도 가짜뉴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그러는데 가짜뉴스라고 하는 부분도 명확하게 저는 규명되어져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요. 그분들이 2017년 11월 달부터 지금 물이 지금 개방을 하고 하면서 공주보 쪽에서는 하우스를 짓고 있는 농가들이 물이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이 물이라고 하는 자체는요.
지금 예전에는 물이 참 건천도 실개천 흐르는 물 우리가 동요에도 보면 나오는 것처럼 물이 참 좋았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대형 관정 이립하고 또 터널 파고 하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물도 그 지하에 흐르는 우리 피부에 보면 동맥처럼 모세혈관 같이 쫙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건천들이 이게 이제 사라진 거예요. 그런데 공주보 쪽에는 보를 만들면서 그 물이 인근의 하우스 농가라 우성이라 이런 쪽으로 이게 들어간 거예요. 이제 아까 말씀하실 때 먼 지역 농가들 같은 경우는 좀 해당이 안 되고 하지만은 물이 그렇게 채워지다 보면은 다른 지역은 모세혈관식으로 동맥 물이 흐르는 것처럼 사람 피가 흐르는 것처럼 다른 데는 관정을 파면 또 물이 나오고 이렇게 했던 거죠. 그분들이 물이 악성 물이라고 하면은 그 공주의 농가들이 그걸 사용했을 리도 없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그 물이 공주보 같은 경우 거기에서만 쓰는 게 아닙니다. 27km가 떨어진 예당저수지까지 물이 들어와서 지난해부터 그 물을 사용하면서 농민들이 매우 흡족하게 그걸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 예당저수지 물은요. 예산 그리고 공주 그리고 당진에 이른 농가까지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27km도 국가 예산이 약 한 그 1,000억 원 정도가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거 전에 물론 백제보 하류에서 그 하류도 물이 고여 있기 때문에 그 보령댐까지 물이 이제 들어왔는데요. 그는 2015년도에 안희정 지사 때 안희정 지사도 어떻게 보면 4대강 반대했던 사람이에요. 반대하는 사람인데 그 물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여러 가지 폐해가 나타난 물이라고 하면 안희정 지사가 국가에 가가지고 그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그 21km가 되는 보령댐까지 그렇게 통수식을 가졌겠습니까? 네. 그거는 아니다라고 보는 게 물은 관리가 안 돼서 그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보는 거예요. 박 차장님, 그 부분 한번 여쭤보려고 했는데 네. 지금 2017년도에 제가 가뭄이 심해가지고 예당저수지하고 보령댐까지 도수로를 만들었거든요. 네. 수백억을 들여서 만들었는데 만약에 보를 해체를 한다면은 그 도수로가 헛수고가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희가 사실은 도수로 자체도 사실은 찬성하는 게 아닙니다. 도수로는 사실 이렇게 국가적인 재난이 있을 때 10년, 20년 단위로 해서 쓰려고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건데요. 사실 그 도수로 같은 경우는 공주보하고는 관련이 없이 백제보의 영향을 좀 받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공주 농민분들이 이렇게 하시는데 좀 의아한 것이 백제보에서 물이 더 영향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백제보의 상시 개방을 반대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네. 좀 들고요. 네. 제가 좀 추가적으로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박석순 교수, 그러니까 수질이 좋아졌다라는 논리를 만들어냈던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4대강 사업을 할 때 그냥 했던 게 아니고 아까 관리를 안 하셨다라고 했는데 엄청난 관리를 했습니다. 그게 어떤 거냐? 4대강 사업비에 보면은 고도정수 처리장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게 예전에는 이 지천에서 도심에서 이 강으로 들어오는 원수가 이 정제가 좀 덜 된 상태에서 들어왔는데 4대강 사업의 고도정수 처리장을 다 갖추다 보니까 그게 한 2조 5천억 정도 됩니다. 그걸로 해서 굉장히 오염원들이 걸러져서 들어왔습니다. 초기에. 그러다 보니까 댐이 만들어지고 물이 갖춰지는 과정에 맑은 물이 유입됐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당시 초기에 일부 수질이 좋아졌다라는 논리가 있었죠. 박석순 교수 같은 경우는 그 전 논리와 그 후 논리, 모든 데이터를 놓고 얘기했던 게 아니고 한 데이터만을 가지고 얘기했던 거고요. 예당저수지는 공주보 아래 3km 지점에 있습니다. 그러면 백제보를 반대해야죠. 예당저수지 도수로 자체가. 네, 도수로가 공주보 백제보 아래 공주보 아래 3km 지점에 있습니다. 예당저수지는 공주보에서 밑에 하류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하류 지점. 하류 지역인데 네. 문제는요. 그 보 안에 물이 채워짐으로 인해서 물은 네. 결국 수압의 작용이거든요. 이 물이 빠지게 되면 수압은 낮아지고 올라지고 이게 결정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원님, 예. 그러니까 농민들이 공주보 결사반대가 아니고 백제보 결사반대를 외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저 아래쪽에 있는 보령댐으로 가는 용수로도 백제보 하류 6km 지점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구뚝의 개방을 하지 말아달라고 주장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김 기자님이 지금 펼치는 그 논리가 물이라고 하는 자체는 큰 관정을 파면은 작은 관정에 물은 나오지 않습니다. 큰 관정에 물을 파면 저쪽은 줄어드는 거예요. 의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도수로를 얘기하신 거잖아요. 도수로. 백제보도 그렇고 그러니까 도수로는 강물을 그냥 가져가는 건데 지하수하고 상관없는 아니죠. 겁니다. 한쪽에서 물이 없어지면은 저쪽에는 이 샌드위치처럼 수압의 영향에 의해서 한쪽에 물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준비된 영상을 먼저 보고 또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저는 이제 학자로서 기본적으로 물은 흘러야 된다라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그래서 물은 항시 우리가 흘러서 늘 맑고 푸른 그러한 물을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 방향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정부에서 발표한 이러한 철거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저는 평가를 하고 싶은 그런. 글쎄요, 이게 애초에 없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기왕에 만들었을 때는 해체하기 전에 좀 신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가뭄과 홍수 조절은 보호로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가뭄 문제를 해결하려면 송수 관로가 있어야 되는데 송수 관로로 서비스할 수 있는 지역에는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인근 지역에는 분명히 긍정적인 요인이 있을 수가 있고요. 4대강이 없어진다고 해서 가뭄 문제가 심화되고 홍수 문제가 심화되고 그렇게 해석하는 것조차도 너무 그 한쪽 측면만 강조하는 것 같거든요. 네, 학계에서도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세계 보호에 대해서 이제 상황도 좀씩 다른 것 같은데, 그럼 얘기가 나왔으니까 우리 백제보호하고 세종보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종보는 해체했을 때 편익이 972억 원, 해체 시했을 때 그 비용과 불편익이 332억 원으로 편익이 한 3배 정도 크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떻습니까, 처장님? 그 경제성이 높다는 얘기죠, 이게 다시 말해서? 네, 세종보는 사실 단체에서도 철거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 보 중에 하나였습니다. 왜냐하면 기름이 유출될 정도로 구조상의 결함이 있었고요. 또 세금 먹는 고철 덩어리라고 불릴 정도로 유지보수에 비용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번 환경부의 결과가 이렇게 발표된 것 같고요. 세종보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러면 호수공원에 물 어떻게 낼 거냐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이미 2018년 3월에 그 양화치수장에 가물막이를 해놓은 상태라서 그런 부분에 대한 대비는 해놓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세종보에 대해서는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세종보 문제는 당연히 철거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전에 세종시 연기군이었죠. 다닐 때는 안개가 별로 안 끼었었는데 그 어느 순간부터 밤에만 되면 짜욱하고 새벽에도 짜욱해서 안개가 많이 끼어서 운전하기 상당히 어려웠었거든요. 보니까 이게 보호를 인위적으로 너무 하다 보니까 이 스스로가 자연히 적응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개가 생겼었는데 이번에는 세종보 관련된 거는 뭐 반대라든가 지역 주민이라든가 뭐 농수 문제라든가 그것이 별로 이해관계가 없어서 충분히 타당성 있다고 봅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문제가 좀 제기되는 게요. 이제 경제성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했는데 이 경제성에 대해서 이 반대하는 분들은 그 조사가 잘못됐다고 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특히 이제 그 해체 비용이 예를 들어서 전체적으로 한 800억 정도 되고 또 유지했을 때 비용이 뭐 한 1,600억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 기간이 한 40년 된다. 그러면은 40년 동안 유지를 그 정도에서 비용이 든다면은 그 사이에 몇 번이라도 홍수나 가뭄 조절 기능이 있다면 더 효과가 있는 게 아니냐. 또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예. 40년 동안의 그 내용을 일시적으로 발표하는 것은 물론 모든 분들이 생각을 하겠습니다만은 일시적으로 잠깐 다른 생각을 하게 되면은 많은 예산이라고 생각하는데 1년에 연간 40억입니다. 40억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국가 예산이 사실 400조가 넘습니다. 400조 넘는 가운데에서 이 물 관리에 있어서 이 40억 원이라는 것은 물론 크다면 크지만 그렇게 큰 돈은 아닙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퍼늪 같은 경우가 230만 평방미터 제곱입니다. 평수량이면 70만 평이에요. 거기에도 과연 녹조가 발생되거나 이런 것을 접해보질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옛날에 우리 선조들이 살아갔을 때 녹조나 이런 예방을 위해서 뭐 미나리 또는 뭐 불의옥잠 여러 가지 환경적인 측면을 그거는 수질을 관리를 했다는 거거든요. 우리나라와 같이 어떻게 보면은 뭐 물 부족 국가다 아니다라고 하는데 인구 밀도에 비하면은 우리나라 물론 다른 나라에 비해서 사막이나 이런 연안의 국가에 비해서는 물은 그래도 풍족하게 쓰는 나라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다만 중요한 것은 이 물을 갖다가 일시적으로 여름철에 홍수처럼 내리는 이 국가에서는 그 순간에 물 관리를 하지 못하게 되면은 또 물을 관리를 했을 때 고창의 용대저수지라든지 이런 데도 녹조가 생겨지지 않고 있는 현장이거든요. 그래서 이 비용적인 그 측면에서는 국가가 당연히 수질 관리를 통해서 물을 깨끗하게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 너무 과대하게 포장되어져 있다. 그것은 여론을 호도할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김 기자님. 세종보 문제는 처음부터 이 경제성
부분보다는 새 정부가 처음에 가장 빠르게 준공되고 가장 빠르게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가장 빠르게 준공하다 보니까 거기를 시공했던 대우건설의 국가로부터 훈포장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보는 가동보입니다. 근데 세종보만 전도식 가동보라고 당시 특허 제품이 들어왔던 겁니다. 그랬는데 수문을 딱 하고 준공을 하자마자 수문을 여는데 수문이 안 열렸던 겁니다. 2012년도에. 수문이 안 열려서 겨울철에 잠수부가 얼음을 깨고 들어가서 공사를 하고 나서야 수리를 하고 나서야 수문을 열었던 겁니다. 네. 세종보 문제는 가장 경제성보다는 저는 안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 이후로 해마다 1년에 4차례 정도는 다른 곳에 4대강 사업으로 했던 물들이 한 번도 열지 못할 때 여기는 1년에 4번 열었습니다. 그 이유가 유지보수 때문에. 이 보수를 해놓지 않으면 수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2016년도에 억지로 그 수문을 열다가 기름 유출 사고까지 터졌던 겁니다. 만약에 거대하게 물을 담고 있다가 폭우라도 왔을 때 그게 그대로 수문이 안 열리면 폭탄이 되는 겁니다. 이거 결국 안전성으로 봐서도 세종보는 가장 빨리 해체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세종 호수공원의 물을 수위를 유지하지 못해서 경관에 문제가 있을 것이다. 그런 지적도 있던데. 그 논리도 맞지 않다라고 합니다. 작년 가동해서 전혀 문제 없었습니다. 전혀 문제가 없었고 호수공원이 만들어지고 금강에서 물을 가져다 쓰는데 4대강 사업 때 다 맞았을 때는 수문이 닫혀 있을 때는 굉장히 많은 약품 투입을 했었죠. 그래서 호수공원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였냐? 초기에 약품 투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생물이 없다. 물고기 한 마리도 살지 못하는 물이다라고 제기가 됐던 거죠. 다행인 것은 지난해 수문이 열리고 좀 비교적 깨끗한 물이 가다 보니까 지금은 물고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백제보는 이제 상시 개방을 하기로 한 거잖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제 백제보 인근의 이제 농민들은 크게 지금 반발하지 않은 상황인데 문제는 이제 이것도 앞으로 모니터링을 해서 해체를 하게 된다면은 논란이 더 커질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그 지역의 신문에서 그 사설 하나를 제가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제목이 충남 도내 강수량 태부적 이러한 제목이에요. 이거는 정확한 데이터에 의한 거거든요. 네. 무슨 내용이냐고 하면은 1월 달에 강수량이 2.1mm랍니다. 2.1mm. 근데 이건 1973년 이후에 지금 최고로 강수량이 적다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우리도 충청 지역에 살지만은 1월 달에 비 오는 거 보지를 못했어요. 근데 이게 더 심화되고 지금 있다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이. 그래서 그 백제보 같은 지금 경우도 이 보면은 지금 백제보에서 결국 도수로가 연결돼서 2016년도에 보령댐으로 이제 통수가 지금 되어지고 있는 지금 상황인데요. 이게 지금 지역 신문에 나온 겁니다. 봄가뭄 위기감 보령댐 저수율 28.5%. 이게 2018년도 지금 내용입니다. 2018년도 지금 내용인데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실 건 뭐냐면은 지금 봄가뭄이라는 건 뭐냐면 영농철이 결국 봄이 영농의 적기입니다. 이때 농민들은 이 순간에 물을 활용하지 못하면은 농사는 농민들 표현을 빌면 피농한다는 거예요. 망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결사적으로 지금 반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한 가운데에서 지금 백제보의 물도 이게 과연 앞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저것도 철거돼야 된다. 그런 지금 의견들이시잖아요. 그렇죠. 장기적으로 네,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 농민들에게 있어서 영농 우리나라 댐이 말이죠. 댐 전체 댐 중에서도 그럼 어느 용도로 댐의 물이 가장 많이 사용되느냐? 372억만 톤이랍니다. 우리나라 전체 물이. 예, 372억만 톤인데 여기에서 약 한 152억만 톤이 영농물로 농업용으로 지금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그 뒤가 이제 뭐 생활, 뭐 공장, 그다음에 지류, 하천 관리용으로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물론 모든 건 역기능과 순기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저는 이거는 정당 정치적인 어떤 문제가 아니라 물론 공주보라든지 또는 백제보라든지 지역에 뭐 이런 정당 소속의 자치단체장도 있고 저런 정당 소속의 자치단체장이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그 문재인 정부하고 같은 정당에 속하여 있는 공주시의회. 제가 공주시의 예를 들면 12명의 의원들인데요. 12명 의원 중 6명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이고 5명이 한국당, 1명이 무소속이에요. 그러니까 과반수 이상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이 이분들도
지금 임시회 26일 날 임시회를 통해 가지고 공주보 해체 반대 결의안을 채택한 거예요. 해체를. 그리고 백제보를 통해서 연결돼 가지고 지금 보령댐으로 들어오고 이렇게 걱정하는 분들, 심지어는 우리가 잘 아실 겁니다. 우리 저 대전이나 충청권 우리 시민들께서 2015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때 보령댐 저수율이 그때 수위가 8.2%였어요. 8.2%. 그때 K워터를 통해 가지고 그 서북부 지역에 물 공급, 식수 공급, 제한급수도 실시돼. 그게 2015년도입니다. 이런 상황 앞에서 일시적으로 내리는 물을 갖다가 보존하고 관리하고 사용하고 농업용수를 쓰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한꺼번에 그냥 내려보내자는 거 아닙니까? 물이 얼마나 이 고귀한 자원입니까? 이런 부분은 문제가 있으면 문제 있는 것을 검토를 해서 필요한 부분으로 활용을 하자는 거죠. 네, 어떻게 보십니까? 백제보 같은 경우는 28일 거기 지역의 인근에 농사짓고 사는 주민들, 수막 재배하는 주민들이 환영한다. 이번 정부 발표를 환영한다라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의원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부분이 지금 백제보 보령댐 얘기를 하시는데 백제보하고 전혀 무관합니다. 백제보 하루 6km 지점에 있다니까요. 이 도수로가. 그러니까 하구뚝만 열지 않으면은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보령댐 같은 경우는 42년 만에 충남 서북부의 가뭄이라고 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댐이 만들어질 때는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그 통수 면적을 따져서 물 사용량과 30년 가뭄 빈도를 잡아서 한 겁니다. 30년 가뭄 빈도가 넘었기 때문에 물이 바닥났던 거고 물 관리를 못했기 때문에 물이 바닥났던 겁니다. 그래서 금강물을 가져갔던 건데 저는 그 방식이 굉장히 위험한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 물을 보령댐으로 가져다가 도민들 식수로 사용했습니다. 같은 해에 저 아래쪽에 익산시에서 금강물을 가져다가 공업용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업용수를 사용하고 있는데 같은 해에 익산시에서 가져갔던 공업용수 중에 일부를 수돗물로 전환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게 의회에서 발견되면서 익산시장 탄핵 운동까지 벌어질 정도였습니다. 더러운 물을 국민들한테 먹어라. 이건 아닌 거죠. 왜? 특히 이 서북부 지역, 보령이나 서천까지 서천에는 용담댐 물이 들어와 있고 보령에는 대청댐 물이 들어와 있습니다. 도수로가 굳이 금강이 아니어도 거기에서 연결하면 더 가깝고 좁은 거리에서 맑고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는 겁니다. 왜 더러운 물을 길게 끌어가서 먹이려고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도수로를 공주보나 백제보 쪽이 아니라 다른 쪽에서 거기 홍성이나 예산까지 와 있는 수로가 있습니다. 대청댐물이 와 있는 관로가. 저도 이제 취재 기자로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사실 굉장히 절박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식수로 쓸 수밖에 없었던 게 오죽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느냐. 그래서 정수하는 과정도 굉장히 거쳤던 거로 알고 있는데. 정수는 안 했습니다. 그렇죠. 정수를 안 하면 먹을 수가 없고요. 정수가 돼서 그 수돗물로 사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과학적으로 지금 김 기자님 어디가 정수도 안 하고 그 물 먹었다고 얘기하면 누가 그거를 받아들이겠어요? 정수를 안 했다라는 게 아니고 또 하나는 뭐냐면 백제보가 됐든 공주보가 됐든 지금 예당 저수지로 들어오는 건 공주보 밑에에서 하류에서 들어오는 물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백제보 같은 게 백제보 밑에 하류에서 지금 보령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까 6km 말씀하신 6km면 6,000m예요. 어느 정도 보에 물이 차져 있을 때 그 밑에서도 물을 끌어올릴 수가 있는 거예요. 6km가 됐든 7km가 됐든 물이라고 하는 거는요. 빠지고 나면 밑에도 물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게 수압의 원리예요. 그건 잘못 보신 거고요. 큰 관정이 있는 곳에 소형 관정은 안 나오는 거예요. 그건 잘못 보신 거고. 물은 밑에서 이렇게 흘러가고 하는 거예요. 있거든요. 백제보의 물의 저항이 어디까지 가느냐? 공주보를 지나서 백제 큰 다리 위에까지. 또 하나는요. 백제보만 막아도 충분히 커버될 백제보 했을 때 지금 공주보 아래 수위가 2m, 3m가 나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전혀 취소하는데 지장이 없는 정부가 거죠. 여론조사를 했는데 공주 지역 대상으로 보가 있어야 한 51%, 필요 없다 29%입니다. 그거는 지금 정치권의 정부 여론조사예요. 이건 신문에서 나온 거고요. 저희가 인터뷰를 먼저 한번 시민들 인터뷰를 들어보고 다시 또 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민들 인터뷰 들어보겠습니다. 네, 보에 그 재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 유지비가 많이 들고 있다면은 저는 당연히 해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큰비리끼 벌레 같은 거 생기는 거 뉴스에서 보니까 해체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금강은 4대강 보가 개방된 것만으로도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요. 보가 철거된다면 완전히 회복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가 됩니다. 공주보를 철거를 해야 맞나. 축산농가들이나 하우스 농가들이
지하수로 인해서 많은 혜택을 보고 있는데 굳이 이거를 철거를 해야 되나? 공주부 철거하면은 우리 쌍신동이라든가 이쪽에 하우스 농사라 짓는 사람들은 뭐 불을 보듯 뻔한 피해를 봅니다. 파는 물 가지고는 한계가 있으니까 내리는 물을 가둬서 사용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 이 보를 철거한다고 하면은 저희는 약 한 20분 정도를 돌아서 가야 됩니다. 시내까지 가는데. 그게 공주의 중요 교통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보를 철거한다면은 엄청난 교통 체증이 올 겁니다. 공주보는 절대 철거하면 안 됩니다. 네, 지금 가장 문제가 이제 되는 부분이 바로 공주보 부분인데요. 다리 부분만 남겨놓고 밑에를 철거한다고 하면서 지금 현지 농민들이 지금 대규모로 반대를 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당 자치단체장도 지금 뭐 의원들하고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방송에 나왔던 것처럼 지금 대책위 사무처장님이 했던 그 말 자체가 거짓말입니다. 왜? 지금 정부가 공주보를 통째로 날리는 게 아닙니다. 공도교, 차량이 다니는 공도교는 유지하고 아래쪽에 수문만 부분 해체하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방금 했던 얘기가 뭡니까? 공주보를 해체하면 사람들이 돌아가야 된다. 공주 시내, 부여군, 세종시에 걸려있는 모든 현수막이 공주보 해체 결사반대입니다. 공주보가 전체가 해체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런 식으로 여론이 조작돼야 되는 겁니까? 아니, 여론이 조작됐다고 하시면 안 되고요. 저는 문재인 대통령하고 청와대에서 같이 근무했던 김정섭 지금 현 공주시장 그리고 26일 날 제206회 임시회 공주시 임시회에서 금강 공주보 철거 반대 결의문이 채택이 됐어요. 예. 그러면은 지금 환경부도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속한 지금 내각 아닙니까? 그런 데에서도 반대 결의문이라는 게 결의문 저도 의원 생활을 했으면 결의문이라는 것은 결사적으로 이 문제에 관해서 반대한다는 거예요. 그 뜻이 그 여론 아닙니까? 공주 지역 사람들이 더군다나 시민들이 직접 선거를 통해서 선출된 사람들도 다 반대를 하고 있는데 어느 곳에서 도대체 이런 문제가 지금 나오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제가 좀 궁금한 게요, 차장님. 상시 개방하는 거하고 보를 철거하는 거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환경적으로? 상시 개방이라고 하면 사실은 보의 구조물들은 남아 있는 거거든요. 네. 사실 공주보 같은 경우는 그 밑에 세굴 현상이라든지 그 콘크리트 보호 자체에 문제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공도교를 이용하신다고 하는데 사실 그 공도교 자체가 그 공사 차량들이 왔다 갔다 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 그거를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명박 정부 때 그거를 허가를 해줬습니다. 사실 되게 위험한 다리거든요. 네. 이때 세굴 현상까지 생각하면 저는 공주 시민들께서 차라리 다른 다리를 놔달라고 하는 게 낫지 이 보호를 냅둬야 된다라고 하시는 거는 좀 이해가 가지는 제가 않습니다. 여쭤보는 그 문제가 뭐냐면은 만약에 보를 지금 철거한다고 하잖아요. 공도교를 놔두고 그럼 그 다리의 안전성을 과연 확보할 수 있냐는 부분입니다. 만약에 보 철거로 인해서 다리가 안전하지 못한다면은 더 큰 문제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 4대강의 보호 자체가 공주보도 마찬가지고요. 처음에 그 공도교의 목적은 차량이 많이 다니는 도로의 목적이 아니고 그 보호를 관리하는 유지 차량이 다니는 목적입니다. 그랬는데 공주시가 4대강 사업을 당시 찬성하는 대가로 이 다리를 사용하도록 해달라고 요청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당시 정부가 받아들였던 거고요. 그래서 지금 주민들이 하루에 5,000대가 다닌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정부 발표를 봤더니 한 3,500대라고 합니다. 5,000대든 3,500대든 굉장히 많은 차량이 다니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럼 굉장히 안전하고 튼튼한 다리가 필요한 거죠. 하지만 공주보 같은 경우는 준공 초기부터 부실 시공이 문제됐던 곳입니다. 어떤 문제가 가장 컸냐면 세굴입니다. 물이 넘치면서 강바닥이 뒤쪽이 파이는 현상. 이 파이다 보니까 보의 안전성 문제가 불거졌던 거고 이번에 경제성 평가하면서 5개 보의 조사를 안전도 평가를 했는데 나머지는 다 B등급. 공주보만 C등급이 나왔습니다. 사실은 공주보가 저도 그 다리를 자주 이용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요구할 것은 이 다리를 존치가 아니고 튼튼하고 안전한 다리로 차라리 4차선을 요구해야죠. 많은 차량이 다니고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상태는 굉장히 불안전한 상태. 그렇다라고 해서 뭐 지금 당장 넘어진다. 그 정도는 아니겠지만 좀 더 튼튼한 다리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를 철거하고 차라리 그 자리에 그렇죠. 다리를 넣는 게 낫다. 예, 맞습니다. 말씀이시고. 어떻습니까? 그 국가에서 실시하고 있는 이러한 사업들은 물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22조 4대강 사업 졸속으로 처리했다. 물론 그때도
저도 그렇습니다만은 하나부터 선별적으로 차근차근 해 나가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도 가져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타 지금 정부에서 보면 24조 원이나 되는 전국의 각 중요한 사업을 예타를 실시하는 이유는 세금을 하나라도 줄이고자 하는 그 목적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24조 사업도 사실 예타를 줄이고 지금 실시되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반대 의견도 지금 내놓고 있는 지금 그런 지금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만들어진 이 보에 대해 지금 말씀하신 안전성이라든지 이런 거 점검은 좋습니다. 수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그 환경부 산하에 있는 민관협의회에서 완전히 결정할 일이 아니라 어차피 올해 6월 달간 물관리위원회가 또다시 이제 구성이 됩니다. 물관리위원회가. 그러면 그때 가가지고 결정할 수 있도록 지역 주민들의 여론과 또 우리가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중단할 때도 그 공론화를 위한 위원회 여러 가지 물론 거기에 뭐 의원들이 뭐 형식적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그런 공론화 위원회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4대강 이 보호 철거라든지 공주보 이 해체 결정 이런 부분은 이러한 공론화 사회적인 위원회가 없었어요. 그냥 어떻게 보면은 흔히 이명박 정부 때보다 더 빠른 그냥 신속 정확하게 꼭 기습특공 철거 작전에 돌입하는 듯한 그런 느낌인데. 적폐청산이라고 보시면 그러니까요. 이거는 네. 이 급할수록 돌다리도 두들겨서 가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급합니까? 그건 좀 잘못된 것 같고요. 이번 뭐 제자연화 팀에서 발표했던 거는 7월에 국가물관리위원회까지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 주민 의견, 시 의견, 모든 의견을 다시 올리게 됩니다. 공청회도 다 준비되어 있고 혹시나 이 개방으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주민 피해 이거 기동법까지 다 꾸려져 있습니다. 그게 최종 결정은 7월에 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일단 여기에 대한 경제성 평가를 하고 정부에서 발표를 했던 거죠. 이제 시작인 겁니다. 근데 벌써 내일 당장 보고가 해체되는 것처럼 막 이야기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여론이 뜨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김 교수님, 그 양지사도 엊그저께 대안 없는 해체는 좀 뭐 반대한다면서 대안 제시를 좀 요구를 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그 좀 전에 그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과 그 문재인 정부의 예타면제 사업에 대한 비교 말씀하셨었어요. 근데 4대강 사업은 정말로 전광석화처럼 졸속으로 추진했던 부분이고요.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예타면제 사업은 전국적으로 오래된 민원, 오래된 수건 사업이었습니다. 그거를 민의를 받들어 가지고 예타를 면제해서 왜 예타를 하면 도저히 추진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해묵은 수건 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선택한 바가 있다. 그만큼 숙성이 됐다고 일단은 두 가지를 대비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백제보 건은 공주보하고 성격이 다르다고 봅니다. 다른 보하고. 그렇기 때문에 백제보도 물론 모니터링을 한 다음에 결정이 되면 또 어떠한 찬반의 양론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 공주보하고 약간 성격이 다르다 볼 수가 있고요. 공주보 문제는 지금 그 공주시장님이나 공주시의회나 그다음에 또 충남도지사님께서도 우려에 섞은 말씀, 그다음에 여러 가지 보완적인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건 당연히 지자체장으로서 그런 우려 섞인 거에 대해서 한 번씩 필터링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조건 정부에서 한다고 해서 따라서 하고 우리 죄송합니다만 우리 시민단체에서 이렇게 한다고 하면 또 따라서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행정가적인 입장에서 행정을 펼치는 입장에서 지역 주민들의 찬반의 의견들을 충분히 감안을 하고 향후 벌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의 문제점, 논점들을 예측해서 그거를 좀 감안해달라고 하는 거는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다만 그거를 가지고 그게 전부있냐 호도하고 또 그게 전부 아닌 그렇게 매몰하고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도 좀 억울한 부분이 있는데요. 일부 언론에서 환경단체가 환경 지키자는 말만 듣고 이렇게 철거한다라는 식으로 주민분들이랑 저희를 자꾸 대립구도로 놓는 언론들이 좀 있더라고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사실 이제 환경부가 문을 열고 이제 이야기를 하자 하셨으니까 오히려 저희랑 같이 환경부에 요구할 것들을 같이 모니터하고 요구하셔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오히려 주민분들이 이제 얘기를 하셔야 되고 자꾸 이제 이렇게
테이블을 자꾸 이렇게 나가시는 게 아니라 그 테이블에 잘 들어오셔서 같이 좀 이야기를 나눴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말씀하셨듯이 지금 이 문제가 비단 환경이나 농업 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인 문제로 지금 비화가 되고 있습니다. 정당 간에 마치 대결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제로 한국당에서는 지금 굉장히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제가 오늘 대화를 쭉 진행하면서 뭐 1대3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것은 아마 시청자들이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이 부분은 정당 간의 문제라기보다는 어떠한 문제 속에서 하나 그 건축 시설물이 만들어졌으면 물론 나름대로 철저한 검증과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쳤다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처음에는 반대했지만은 그것이 설치된 이후에 특히 농업인들이 특히 서북부 지역의 가뭄에 이 가뭄이 보통 가뭄이 아니고 지속적인 가뭄입니다. 또 이 가뭄에 있어서 꼭 영농에 있어서 물이 꼭 필요한 시기가 있습니다. 올해도 2.1mm라고 하지 않습니까? 충청 지역에 이 강수량이 2.1mm. 이게 1973년 이래 이게 지금 최고의 비가 내리지 않은 그런 상황이에요. 이런 가운데에서 아직 철거는 안 되고 철거 결정만 내렸다. 행정이라는 것이 이미 철거 상황으로 해서 의원회에서 결정이 내리면 거기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농민들이, 농업인들이 이러한 입장을 취하는 것은 저는 당연한 모습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것이 곧 민심이고 그것이 곧 여론이고 우리 박 지사님 말씀하실 때 대화의 테이블에 나왔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신 저는 그 부분도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대화의 테이블이 밀실에서 먼저 만들어지기 전에 농민들 민간위원회를 미리 포함시켰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중에 문제가 터지니까 동수로 만들었는데 여기 신뢰가 금이 가니까 누가 그 책상에 앉겠습니까? 그래서 농민들의 농자 천하지대본입니다. 이 쌀한톨 만들게 농부는 100근의 땀을 흘려야 된다고 합니다. 그들의 절박한 마음을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거고 행정가의 입장은 정치가의 입장이 아니라고 하지만 행정가들은 가장 여론의 방향에 다음에 또 선거에 당선되기 위해서 그분들의 그 방향을 바로 여론을 잘 파악하는 분이 행정가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당 소속인 공주시장도 마찬가지고 다 이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만약에 백제보도 모니터링 이후에 결정한다고 하면 백제보도 철거한다고 그러면은 거기에 섞여 있는 보령소도 또 이게 난리가 날 거예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한번 만들어진 이 부분 지천, 지류, 수질 개선부터 먼저 하는 대책으로 간 뒤에 그래도 안 된다고 하면은 그때 가서 더 논의를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네, 오늘 아주 의견이 서로 뜨겁습니다. 아무래도 농민들이나 또 그런 입장도 또 첨예한 부분이 있고요. 환경단체라든지. 그래서 더 할 말이 많으실 것 같은데 토론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환경단체가 보를 해체하려는 것도 농민들이 강하게 반발하는 것도 모두 물을 지키기 위한 것이겠지요. 가뭄은 언제든 심해질 수 있고 수질 오염도 제대로 대처하지 않는다면 더 악화될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국민의 적출인 강, 또 농업의 근간인 물이 더 이상 누군가의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돼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